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폴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들은 7천에서 9천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성의 136에서 136은 1도시에서 36시간 숙성을 한다라고 해서 숙성의 136입니다. 지점은 20개 정도 있고요. 폴을 같이 하는 곳들도 있고 배달 포장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앵가와랑 써있는 곳이라서 참 맛있어요. 저희 포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용기고요. 다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얘네는 생분해가 잘 돼서 그리고 보기에도 이뻐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처음부터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가족 중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 없이 시작한 거거든요. 무일푼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수산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언젠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브랜드를 하는 것도 저희가 사용하는 양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산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이득이 다 분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성의 136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본네이처 대표 최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저희 숙성의 136 사당 직영점 오픈을 해서 거기 준비하려고 나가려던 참입니다. 대표님, 숙성 136 브랜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숙성의 136은 기존에 고객님들께서 드시던 화로회의 쫄깃한 식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회의 맛을 한층 더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에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좀 빼고 회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한 깔끔하고 정갈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성 136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창업이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했더니 학교 다니면서도 회를 엄청 좋아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3번씩 회를 먹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을 갔어요. 일주일을 좀 다녀봤는데 같이 창업한 친구가 요리사였는데 자기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업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 손질도 힘들고 생선 상태도 애로사항들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고기처럼 생선을 정육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수산물 쪽을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이 수산시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칼 들고 계시고 기 죽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친해지려면 우리가 계속 물건을 사야 된다. 물건을 계속 사려면은 저희도 팔 데가 있어야지 물건을 사야 할 텐데 처음엔 테스트용으로 조금씩 사다가 나중에는 소비처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최소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배달 포장 전문으로 창업을 하게 됐었죠. 오픈을 하고서 처음에는 한 마리 떼다가 매출이 늘어나니까 4마리 떼다가 8마리 떼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잘 챙겨주고 언제 오냐고 연락도 자주 오시고 무서우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하세요. 라면도 같이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토탈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숙성일상 우리 것도 자리 잡아가니까 가맹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가맹 점주님들도 소상공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물건을 받아서 퀄리티의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생각했던 방향이랑 얼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맹점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처도 늘어나고 공장도 차리게 됐고 공장에서는 가맹점에 또 나가고 다른 곳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6년 됐습니다. 19년도에 창업을 했고 식용곤주 걸로 창업을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그때 이제 사업 아이템을 바꿔봐야겠다고 하면서 이 수산업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돈 없어가지고 배달 포장 차렸는데 그때는 오프라인 매장을 못 할 때니까 오히려 굉장히 잘 됐죠. 근데 결국에는 혼자 잘 돼봤자 의미 없고 다 같이 잘 돼야지 시너지가 나거든요. 끝나게 됐을 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업한다고 하셨을 때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처음엔 비밀로 하고 준비를 했죠. 하다가 횟집을 하나 오픈을 하는데 먹으러 한번 와볼래? 라고 하니까 무슨 네가 횟집이냐, 네가 회에 대해서 뭘 아냐, 네가 칼은 썰 줄 아냐 그랬었죠. 부모님한테도 나중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들 뜯어말렸죠. 뜯어말렸다가 잘 되니까 왠지 잘 될 줄 알았다. 그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안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저희 직원분들이나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말해주는 거는 반영을 하지만 관계가 하나도 없는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사업 방향성을 좌지우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도착한 건가요? 네, 도착했습니다. 2층에 오늘 오픈이라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대표님 매장 내부가 되게 정신없네요. 오늘 오픈이라서 완전 난장판이에요. 아까는 배달 포장 전문점이라고 하셨는데 내부 공간이 되게 넓네요. 고객님들께서 매장에 드시고 싶다는 요청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홀을 같이 오픈을 하게 됐어요. 관악에도 하나가 있고 사당에 오늘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평수는 작아요. 20평이 조금 안 되고요. 대신에 좀 넓게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좌석이 몇 개 정도 들어가게 될까요? 수업은 11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악점도 비슷한가요? 관악점은 좀 더 좁아요. 8개 테이블 좀 있습니다. 숙성의 136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숙성의 136에서 136은 1도시에서 36시간 숙성을 한다라고 해서 숙성의 136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4시간, 14시간, 16시간 다 해봤어요. 60시간이 사실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식감이 많이 죽어요. 어느 정도의 식감도 유지하면서 맛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36시간이 좀 적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일반 회랑 숙성회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반 화로에는 바로 잡은 식후다 보니까 사후강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쫄깃쫄깃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 사후강직으로 인한 단단한 느낌인 거예요. 살을 바로 먹었을 때는 맛이랄 게 크게 없고 적정 온도에서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치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던 단백질 성분들이 변화가 돼요. 이노신산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는 애들이거든요. 대신에 그러면서 세포들이 분해가 되면서 살결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저희는 36시간이 그 맛이랑 어느 정도의 식감까지 잡을 수 있는 적정 시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숙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온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생선이 3kg짜리 딱 떼고 싶은데 하면 3kg짜리가 딱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랑 온도를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점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점은 20개 정도 있고요. 홀을 같이 하는 곳들도 있고 배달 포장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신 데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정신없어요 지금. 그냥 운영만 하셔도 됐는데 직접 내신 이유가 있나요? 잘 되니까 돈 벌려고 냈습니다. 명쾌한 이유네요. 평균 손님층들이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고객분들은 2030 여성분들이세요.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이쁘게 정갈하게 내려고 플레이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회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모듬회 구성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뭘 많이 찾으신다기보다는 골고루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참돔, 광어, 연어, 참치, 한치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개 어종을 그날그날 자연산으로 떼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선별해서 올립니다. 참치도 올라오고요. 송어도 들어오고 자바리도 올라올 때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때 달라요. 대표님 여기저기 가맹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직영점을 여기 사당에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관악에서 시작을 처음에 했어요. 관악에서 배달을 했을 때 사당 지역까지도 배달이 들어오고 고객님들께서 찾아오고 싶은데 좀 머니까 요청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이랑도 가까우면서 사당에서 하면은 확실히 되겠다. 그리고 사당이 2호선이랑 4호선이 만나잖아요. 상권도 잘 형성됐고 저희가 사당에다 한번 차려봐야겠다 생각해서 차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위 상권은 혹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가 2호선, 4호선 대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거리로 나눠져 있어요. 사당이 웃긴 게 관악구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는 곳이거든요. 사당을 보통 오실 때는 약속을 하고서 모이는 곳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숙성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찾아서 먹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동작구 사당동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업에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일들이 꽤 많아요.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발주부터 해가지고 주문, 판매, 그 외에 지적재산권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상표권 등록이 된 게 하나 있어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 생기면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하셔야 되는 업무가 되게 많으시네요. 정말 많아요. 사무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바쁘죠. 이번에 사당 직영점을 오픈하셨잖아요. 다른 지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홀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들은 7천에서 9천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2배 이상 되네요. 아무래도 배달은 배달대로 판매는 하시면서 홀도 장사가 되고 그리고 또 홀 손님들이 오셨다가 배달로 또 시켜 먹으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배달로 드시던 분들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원래 자주 시켜 먹었었다 너무 맛있어서 왔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음식들 보면 평일과 주말 매출이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숙성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일에는 많이 떨어지고 주말에 이제 거의 2배에서 3배 많게는 진짜 4배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계절이나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일까요?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손님들이 가게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배달이 잘 돼야 되는데 배달은 문제가 뭐냐면 배달 기사님들이 배달하기에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달도 잘 안 돼요.
계절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후에 다른 매장들도 홀을 운영하시게 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배달 포장 전문으로 하시면서 잘 하고 계셨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하시면서 홀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고, 다른 분도 이전을 하면서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홀까지 병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신다 그러면은 홀 배달을 같이 병행해서 오픈을 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홀을 운영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중점을 두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너무 갭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깔끔함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번갈아고 깔끔하면서 좀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과 고객님들을 대하는 서비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인테리어는 너무 거기에 힘을 다 주고 돈도 많이 쓰고 하게 되면 운영하면서 자금적으로 쪼달리게 되면 사람 마음이 옹졸해지거든요. 음식점을 할 거면 내가 먹는 거 이상,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식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네, 저희 관악 본점에 매장 들러야 돼가지고 지금 일단 사당점은 오픈 준비해놓고 저희 관악 본점 가겠습니다. 관악 본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될까요? 관악 본점 가면은 오늘 오픈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좀 해야 되고, 그거 하러 갑니다. 대표님 여기가 관악 본점인가요? 네, 관악 본점입니다. 이제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시게 될까요? 일단 오늘 들어온 식자재들 정리해야 되고요. 매출이랑 오늘 예상 매출에 따라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건가요? 저희 초대리 소스 제품을 사서 따로 또 배합을 하거든요. 초대리 소스가 뭘까요? 초밥 만들 때 초밥밥이 새콤달콤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가 초대리 소스가 요새는 잘 나와요. 그래서 많이들 집에서 구매하셔가지고 해 드시잖아요. 근데 제품들이 조금 특징이 너무 달게 나오거나 너무 시게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 포장해 나갈 때 사용하는 용기고요. 회 메인판, 그리고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생분해가 잘 돼서 그렇게까지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보기에도 이뻐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처음부터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어가지고 식자재들이 많이 왔어요. 대표님 무섭게 칼을 왜 들고 계실까요? 이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생선 썰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생선이 어디... 이건가요? 이거는 오늘 들어온 연어고요. 손질 작업은 맞춰놨고 바로 썰어가지고 나가면 돼요. 이거 감싸고 있는 종이 같은 건 뭘까요? 얘는 참치 해동지인데 수분을 잡아주거든요. 연어 같은 생선은 수분기가 많아서 이 부분이 다 기름기예요. 연어는 수분도 많고 기름도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동기로 수분을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잡히면은 그때는 숙성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동지는 기름도 다 빨아들이고 수분도 빨아들이는데 숙성지는 이 기름기는 그대로 남겨두면서 수분은 빨아들이는, 그렇게 하면서 드라이해지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생선별로 수분기가 많은 생선은 처음에 해동지로 감싸가지고 수분을 제거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잡혔다고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숙성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님만의 생선회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노르웨이에서 들어와요. 이미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공으로 오는 업체들,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들 중에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제일 빨리 받아요. 그리고 7kg 이상의 큰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놔서 그걸 지속적으로 잡고 있고, 8호, 참돔이나 광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바깥쪽에 상처가 없고 눈알이 또렷또렷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까무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죽기 얼마 안 남아요. 추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살밥도 많이 빠져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크기 이야기 하실 때 2자다 3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 쪽 만졌을 때 알집이 잡히면 알을 벤 애들이에요. 알을 베기 직전에는 암놈들이 기름기가 많이 차서 맛있는데, 이게 베고 난 다음에 오래되면 알로 영양분이 다 가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만지면서 제어해야 할 건 제어하고 있어요. 대표님 회 손질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할 정도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뭐 잘합니다.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는데요? 들으면은 비웃을 수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엥가와랑 써있는 곳이라서 참 맛있어요. 지금 군침이 도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번 이따 가실 때 포장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진짜. 대표님 이번에 직영점 오픈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보통 평균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평균적으로는 7,000에서 8,000 정도 나오는데 제일 잘 나온 달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 12월인데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평소보다 한 1, 2천 원 더 많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좋으셨던 게 아닌 건가요? 그쵸. 저는 힘들어요. 알겠어요. 사장 금방 갈게요. 왜 너무 바쁘시네요. 그러니까요. 바쁘네요.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방금 다시 사당 가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다시 가야죠. 이제 마무리 지어놓고 마무리 지어놓고 진짜 오픈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신없이 촬영한 것 같고요. PD님께서 더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주 정신이 없네요. 이 영상을 보고 수성 136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식점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준비 과정부터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지속하는 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혼자서 하면은 참 좋겠지만 만약에 팀이 뜻이 가면은 그럴 때는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거가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브랜드들을 많이 탐색해보시고 검색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곳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보통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내 매장을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지 높은 폐점률에서 폐업을 안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경우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고객님들께서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차고 정말 바쁘게 주문 들어오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하루를 딱 끝내고 나면 팀원분들이랑 가끔 모여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오늘은 어땠고 내일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도 소소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같이 하는 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드시는 고객님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행복하셔야 되고 사업하시면서도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수산업 가를 드렸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가족 중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 없이 시작한 거거든요. 무일푼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수산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수산물 너무 비싸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언젠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좁은 나라에서 물류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를 하는 것도 저희가 사용하는 양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업인 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가져갈 거 가져가시고 실제로 수산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이득이 다 분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진적으로는 음식점도 하고 있지만 가공도 하고 있거든요. 수산물 가공 그 위에로 가면은 양식이랑 조업도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건드릴 수 있는 이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운영하시면서 소소한 행복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 창업, 성공 사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